자, 그러면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 4교시는 본 5주차에 관한 수업 내용인데요. 공작물 좌표계 및 공구 보정 세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아래 보이는 요 그림은 GVCNC라고 하는 VCNC 업그레이드 된 버전인데요. VCNC 업그레이드 된 버전인데, 이걸 활용해서 공작물 좌표계 및 공구 보정과 관련되어진 개념들을 좀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 공작물 좌표계 세팅하는 부분들을 간략히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후에도 이 GVCNC를 이용해서 각각 오전에 했던 코드들을 좀 하나하나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서 우리 코드 익히는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레이저 포인트를 좀 켜놓고 오겠습니다. 자, 공작물 좌표계에 관한 내용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할 내용의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학습 내용 및 목표 설명드리고 공작물 좌표계 설정 및 원점 복귀 기능, 그리고 공구 보정과 취소 이해, 체크 포인트, 다음 차시 학습 예시, 퀴즈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차 학습 목표는 CNC 선반에서 공작물 좌표계 설정하는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가 핵심입니다. 또한 원점 복귀 기능에 대하여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구 보정과 취소를 적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 아래 보이는 상태에서 한 번 더 정리하면 공작물 좌표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게 곧 프로그램 원점을 설정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로는 원점 복귀 기능에서 자동 원점 복귀나 수동 원점 복귀 기능 두 가지 모두 다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공구 보정 세팅하는 것과 공구 보정 불러와 취소하는 것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적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하기를 희망합니다. 자, 먼저 공작물 좌표계 설정입니다. 자, 프로그램 원점과 좌표계 설정의 의미를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원점부터 말씀드리면 최초에 있었던 요 기계 원점이라고 하고요. 기계 원점 좌표계로 프로그램 할 때 좌표 계산이 불편하다라는 것을 좀 여러 번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보통은 제일 많은 게 공작물 맨 끝에서도 가운데 점을 프로그램 원점으로 쓰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경우에 따라서 뭐 이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또 다른 위치에 프로그램 원점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형태, 또는 정확하게 이렇게 좌표 계산 해가면서 수동 프로그램을 잘 짤 때도 이 부분이 가장 편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기계 원점은 보통 우리가 CNC 선반을 구동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게 기계 원점 복귀 아니겠습니까? 기계 원점 복귀 됐을 때 기계 원점을 X 0점, Z 0점이라고 가정할 때, 그 상태에서는 프로그램 작업이 어려우므로 프로그램 원점을 별도로 두게 되는 거죠.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프로그램 원점을 설정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실제 기계를 통해서는 트라이로 공구 옵셋 양을 결정하고 궁극적으로 Z축만 그 실제 끝에보다도 한 1mm 더 들어간 위치로 공작물 원점, 그러니까 프로그램 원점을 잡는 방법을 실기계에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프로그램 중에도 다시 한번 뭐 그와 같은 형태로 세팅하는 방법들을 익혀볼 수 있는데요.
그것 이외에도 또 G50을 이용해서도 공작물 원점, 이 프로그램 원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원점을 뭐 보통은 이제 요점에다 잡는 걸 우선으로 한다라는 것. 자, 공작물 좌표계 설정의 의미는 프로그램 원점을 설정하기 위해요. 기계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NC 기계에 알려주는 그런 기능으로서 공작물 좌표계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지령 방법은 G50으로 X 얼마점, Z 얼마점, S 얼마 이렇게 하고 엔더 블록 이렇게 하는데요. 자, X 얼마점, Z 얼마점 하는 이것은 프로그램 원점에서 기계 원점까지의 거리로서 값을 마이너스로가 아닌 플러스로 입력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주축 최고 회전수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G96 그리고 S150 또는 180, M03 이 값을 줄 때 직경의 변화에 따라서 주축 회전수가 바뀌게 되는데요. 혹시 최대 속도를 넘어가면 기계의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또는 오히려 그로 인해서 공작물 불량이나 기계의 수명 단축 현상이 생길 수 있어서 주축 최고 회전수를 공구나 소재, 공작물의 재료 특성을 고려해서 최고 회전수를 이렇게 설정해 놓고 작업을 수행해 낼 수 있습니다. 이때 S는 주축 최고 회전수로서 단위는 RPM 단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직경 지령 방식을 쓰기 때문에 보통 원점을 여기 잡았다라 하더라도 반씩 실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만약에 200파이라면 100이 되는 거죠. 200으로 인식한다라는 것 기억하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 프로그램 원점까지 100개 거리라고 가정한다라고 할 때 현재 공구의 위치가 프로그램 원점으로부터 X 200점, X 200점, Z 100점에 위치해 있으므로 자동이나 반자동 모드에서 G50 X 200점, Z 200점으로 Z 100점으로 이렇게 지령을 해서 공작물 좌표계 프로그램 원점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제 이 부분에 터치를 해서 그 값을 기계의 옵셋 양에다가 컨트롤러 옵셋, 공구 옵셋 양에다가 각 T01, T03, T05, T06에다가 값을 입력해 놓고 그걸 불러와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X 좌표값, Z 좌표값을 입력하지 않고 바로 G50 S 얼마 이렇게 주축 최대 속도하고 주축 최대 속도만을 잡아주고 설정해주고 한 블럭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자, 원점 복귀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동 원점 복귀는 G18이고요. 제2, 제3, 제4의 원점 복귀는 G30입니다. 원점 복귀 확인은 G27이고 자동 원점에서 자동 복귀는 G29인데요. 이 중에서 G28과 G30은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원점 복귀 기능 중에 자동 원점 복귀 G28을 소개하겠습니다. 보통 기계에서 처음 전원을 넣고 시동할 때에 기계 메인 전원 온 하고요. 90도로 틀어서 온 하고, 그리고 컨트롤러 조작반에 전원 온 하고, 뭐 비상정지 풀어놓고, 뭐 위와 같은 경우는 스탠바이 눌러야 하고, 두상 같은 경우는 머신 레디를 눌러서 최종 컨트롤러하고 기계하고 연동해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전원을 최종적으로 넣고 제일 먼저 행하는 일이, 최근 기계인 경우에는 기계 원점 복귀를 하지 않아도 인식하고 있는데 이전 기계들은 반드시 기계 원점 복귀를 해줘야만 합니다. 기계 원점 복귀는 수동으로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MDI 모드에서
G28 U0.Z0. 엔드 오브 블록 그리고 사이클 스타트 하면 자동 원점 복귀가 되는데요. 보통은 이 G28을 가지고 자동 원점 복귀할 때는 프로그램 중에 쓰는 것이고요. 프로그램에 문제없이 오차 없이 가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선두에 보통은 이제 O 프로그램 문번호 4자리 놓고 바로 밑에 G28 기계 원점 복귀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력하는 방법에서 사용을 하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기계 원점 처음 할 때는 수동 원점 복귀로 하지 자동 원점 복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자동 원점 복귀 G28은요 할 수는 있습니다. 뭐 프로그램이 자동 원점 복귀를 수행하기도 할 수 있는데요. 공구를 현재 위치에 급속 이송으로 중간점을 경유해서 기계 원점까지 복귀하게 됩니다. 이때 단 우리 조작반의 머신 락이 온돼 있는 상태에서는 원점 복귀가 불가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실행 방법은 G28 반드시 보통 이제 G28은 말이죠. 절대값으로 지정을 하면은 공작물 원점, 그러니까 프로그램 원점을 터치하고 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박치기 하고 갈 수가 있어서 항상 상대 중분 좌표값으로 사용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뭐 CNC 선반뿐만 아니라 머신 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G28 U0.Z W0.6 그리고 엔드 오브 블록 이렇게 닫아주는 걸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예 그래서 X값하고 Z값을 뭐 기억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계 원점을 복귀하고자 하는 축을 지정하며 어드레스 뒤에 데이터는 중간 경유의 점의 좌표값이 된다. 일반적으로 절대 지령 방식은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중분 지령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G28 U0.W0. 이렇게 해서 현재 위치를 중간 경유점으로 하여 기계 원점 복귀가 되게 됩니다. 자, 원점 복귀 기능을 계속해서 뭐 예를 들고 있는데요. G28은 U0.W0. 엔드 오브 블록 이렇게 사용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또는 G28 U100. W50. 이렇게 하면 중간점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간점으로 이동하게 될 때 U100. W50. 하게 되면 U100. 그리고 W50.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런 거 없이 현재 공구의 위치가 여기 있는데 U0. W0. 이렇게 되면 공작물과 이렇게 충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런 형상에서는 G28 U0.W0을 만들 상황이 거의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지공공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어느 정도 빼놨다가 원점 복귀를 하더라도 원점 복귀를 해야지 이렇게 부딪힐 상황이 걸린 상태에서 기계 원점 복귀를 자동 기계 원점 복귀를 수행하셔서는 안 될 듯 해 보입니다. 자, 제2, 제3, 제4의 원점 복귀는 G30을 갖고 하는 건데요. 중간점을 경유하여 파라미터에 설정된 제2 원점으로 복귀가 됩니다. G30 하고요. P 값 입력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X 값, Z 값 또는 U 값, W 값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P 값은 P2, P3, P4를 쓰는 것은 제2, 제3, 제4의 원점을 선택하고 P를 생략하면 첫 번째 점이 됩니다. 제2 원점이 된다라는 것 참고로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원점 복귀하고자 하는 축을 지령하며 어드레스 뒤에 오는 데이터는 중간 경유의 점의 좌표다라는 것. 자, G30은 기계 원점 복귀 완료 후 사용하는 것이지 통상적으로 자동 기계 원점 복귀를 사용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통상 이 제2 이 원점을 설정하는 것은 공구 교환점이거나 또는 주축 회전을 M03으로 걸을 때 그럴 때 정도 이 제2 원점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G30으로 써도 되고, 또는 G00으로 일정 위치에 이렇게 빠지라고 해서 쓰기도 하기 때문에, 보통 제2 원점 경우에 따라서 뭐 이렇게 프로그램 원점이 좀 다양하게 쓸 때는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 원점에서는 제2 원점도 G00으로 급속 이송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빈도수는 좀 떨어지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원점 복귀 체크 기능 G27입니다. 기계 원점을 복귀하도록 설정된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기계 원점을 복귀했는지 체크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실행 방법은 자, 아래와 같습니다. 거의 쓰임은 없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뭐 이 필기 시험 볼 때도 G30까지는 자주 나오니까 꼭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원점에서 자동 복귀하는 G29요. 원점 복귀 후 G28, G30과 같이 지정된 중간점을 경유해서 G29 다음에 좌표값을 위치 결정할 때 사용되는 것인데요. 이건 역시도 중간점을 이렇게 만들 때 사용되는 걸로 보통 G28과 G30으로 지정된 그 중간점을 경유해서 위치 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역시도 빈도수가 좀 떨어지니까 알아도 그냥 이게 뭐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공구 보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구 보정의 의미, 공구 기능, 수동값으로 보정값 찾기, 그리고 보정값 수정, 가상인선 번호 및 방향, 내경 공구 옵셋 위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구 보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구 보정의 의미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 보정은 일단 기준 공구가 보통 CNC 선반에 세팅이 되어져 있고요. 그 공구의 차이값만큼, 기준값에 대한 차이값만큼 각 공구별로 T01, T03, T05, T07의 공구별로 그 차이값을 입력하는 것도 일종의 보정이고요. 또는 그걸 이제 형상 보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마모 보정은 실제 마모가 있어서 한번 1차로 가공하고 나 보니까 프로그램 중에 지정했던 뭐 X50파이로 깎으라고 지정을 했는데 깎아 보니까 50이 안 되고 50이 좀 넘거나 50이 좀 적거나 그럴 때 그런 크기들을 가감해서 이 마모 보정 값으로 이 값을 입력하게 되면 이제 정치수로서 이렇게 가공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정확한 치수로서 가공하는 방법으로 공구 보정값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프로그램 작성 시 가공용 공구의 길이와 형상은 고려되지 않고, 자, 옵셋 화면에서 차이점 등록 후 프로그램 내에서 자동 보정이 된다. 아까 처음 얘기했던 기준 공구하고 공구의 그 끝자락, 끝 공구의 인선의 그 차이 값들을 프로그램 내에 세팅 값으로 입력해 줄 수 있고요. 기준 공구와 사용 공구의 차이 값 보정할 수 있고, 또는 공구 보정하기를 보통 이제 공구 옵셋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자, 공구 기능은 프로그램에서 공구 내 터렛에 있는 공구를 교환시키는 그런 기능으로서 선반에서 공구 교환 기능과 보정 기능을 같이 지령해서 보통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T를 쓴다면 4자리까지 따라서 써야 된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T01, 00 그러면 T01을 불러오고 공구 보정은 취소하겠다라는 거고, T01, 01 그러면 T01, 09를 불러오면서 01번 공구를 교환하면서 01번 보정값을 불러드리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보면 공구 기능의 사용에 의해서 T01, 00은 1번 공구를 선택해서 1번 공구 보정 취소가 되는 것이고요. T05 하면 5번 공구가 공구 교환이 되면서 공구 보정 번호 5번을 선택해서 불러오는 것입니다. T01, 02라고 되어 있으면 7번 공구 선택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공구 보정값의 번호는 2번 것이 불러오는 거죠. 공구 번호와 공구 보정을
같은 번호로 사용하면 작업 중에 발생하는 보정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다르게 쓰는 것보다는 같은 번호로 00은 뭐 취소하는 거니까 그렇고 같은 번호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게 됩니다. 자, 공구 교환은 터렛에서 보통 우리가 공구 교환할 때 프로그램 중에는 T0100 그럼 1번 공구를 교환하고 1번 공구 보정을 불러와라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뭐 3번 공구를 교환한다라고 하면 T03 03 그러면 3번 공구로 교환하고 그리고 3번 보정 값을 옵셋 양 값을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인데요. 또한 기계에서는 여기 터렛의 그 번호 셀렉트 버튼과 함께 눌러서 이게 한 칸씩 한 번씩 눌렀다 띄면 한 칸씩 이렇게 변화가 되지요. 자, 계속해서 공구 보정 기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 보정의 종류는 공구 길이 보정하고 공구 경 보정, 인선 반경 보정이 있습니다. 공구 길이 보정의 의미는 프로그램상에서 기존 공구와 사용하는 공구의 길이가 서로 다른 경우 그 차이 값을 NC기계에 입력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옵셋 양 값이 되는 것입니다. 공구 번호와 공구 보정 번호는 통상적으로 같은 번호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앞에 말씀드렸고요. 공구 보정 무시는 00으로 표시된다라는 거, 그리고 네 자리와 함께 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존 공구가 위에 건데 이제 다음 공구가 이 기존 공구와 이 차이값, 이 옵셋 양 값을 보통 입력을 해서 이 자리에 이것을 뒤에다가 이렇게 맞추는 거죠. 길이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있었던 위치하고 기존 공구로 있었던 위치하고 그리고 맞출 공구의 위치의 옵셋 양 값들을 측정을 해서 갖다가 입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수동으로 직접 공작물을 터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보통은 툴 I라고 부르는 툴 세트기 보통 툴 I라는 걸 이용해서 그 센서를 활용해서 입력하면 보다 더 손쉽고 정밀하게 입력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예시를 보면 G00, X30점, Z2점, T0101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T01을 공구 교환하고 01번 공구 고정량 불러와라 이런 거고요. 자, 이렇게 놓고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 뒤 T0100 이렇게 되면 이제 T0109의 보정값을 무시해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 공구는 공구 교환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다른 공구라면 공구 교환이 되어지고요. 자, 수동으로 보정값 찾기는 이제 기존 공구를 이렇게 선택하고 그리고 수동 운전 가공물을 단면 가공을 합니다. 먼저 X축, Z축 단면 가공을 하죠. 그게 이제 Z축 상대좌표 W를 0으로 리셋하고요. 단면을 치고 나서 Z축을 W로 상대값을 0을 입력하고 외경 가공하는 수기를 수동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는 트라이를 이용해서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 수동으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경 가공 후 X축을 상대좌표 U 값을 0으로 리셋 시켜 놓으면 되는 것이고요. 또 사용할 공구 교환에서 다른 공구로 바꿔서 해당 보정 화면에서 공구 번호 1과 같이 반복하면서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보정값 수정하는 방법은 지정한 값이 X는 58인데 실제 가공을 한 뒤에 측정을 해보니까 57.96이라고 이렇게 더 깎였다 싶으면 보통 X값의 보정값을 확인을 해봤을 때 1000분의 5라고 이렇게 5라고 되어 있을 때 공구 보정값은 얼마로 수정해야 되는가 라는 건데요. 지량값과 측정값의 오차는 먼저 58에서 실제 측정값을 빼면 이게 100분의 4가 될 텐데요. 100분의 4. 그리고 공구 보정값은 기존의 이 보정값 1000분의 5 값이 앞에 기존 X축의 보정값이라고 한다면 더해야 할 보정값을 더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0분의 5에 플러스 0.04 하게 되면 지금
더 깎였으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올라가야 돼서 0.045로 맞춰놓고 이 공구 보정량을 조절을 하면 정확하게 58.0을 가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요번에는 덜 깎였을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지정값 X 45점인데 측정한 값은 45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45로 더 갖고야 되는데 45.16으로 더 커졌단 말이죠. 기존의 X축의 보정값은 0.025일 때 공구 보정값은 얼마로 입력해야 되는가? 내용은 같아요. 자, 45에서 측정한 값을 빼면 그럼 마이너스 0.16이 남게 되고요. 그리고 공구 보정값, 기존 공구 보정값 0.025 값에서 더해야 할 보정값 마이너스 0.16을 빼면 마이너스 0.135가 될 텐데요. 마이너스 0.135를 해당 X축 보정값에다가 값을 수정해서 가공하게 되면 기존에 프로그램으로 지정한 45.0을 가지고 깎았을 때 정확하게 측정을 했을 때도 파이 45.0이 나오는 가공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의 내용인데요. 바로 요거는 이제 공구에 따른 X축, Z축에 관한 형상 마모 값입니다. 그러니까 형상 보정 값들입니다. 형상 보정 값들. 그래서 X축의 기준 공구가 1번일 때 1번과의 차이, 또 Z축일 때 Z축의 1번과의 차이 값들을 이렇게 입력하게 되는데요. 그 차이가 생기면 이런 값을 수정할 수 있고요. 또는 마모량으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노즈 반경에 관한 크기들을 참고로 지정해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인선 방향이 그림으로 표시된 게 있는데요. 공구 인선 방향을 그림으로 잠깐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이게 그림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은 3번이 터렛이 뒷부분에 있어서 3번이 제일 많이 활용되어지는 그림이고요. 황삭이나 정삭은 바로 이 3번 그림이 되고요. 그리고 홈바이트나 내지는 나사바이트는 이 8번 그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내경 쪽으로는 2번이나 이쪽을 외측이라고 보고 이쪽을 내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경은 이제 내경 황삭이나 정삭은 2번 모양, 그리고 내경 홈바이트는 이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1번은 내경 반대쪽 가공용 바이터고요. 2번은 내경 가공용 바이트, 3번은 외경, 2번은 내경, 3번은 외경, 4번은 반대쪽, 외경 반대쪽 가공용이라 거의 쓰임이 없고요. 1, 4번은 수평에서는 거의 쓰임이 없는 것이죠. 자, 5번은 반대쪽 홈바이트용, 6번은 내경 홈바이트용, 그리고 7번은 단면 홈바이트용, 그리고 8번은 외경 홈바이트용인데요. 외경 홈바이트용 이런 내용들을 거기 그 옵션량 값에 공구 인선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슬라이드가 22페이지까지 나갔는데 잠깐 쉬었다가 돌아와서 계속해서 공구 보정의 의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